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린 헤롯 왕이라고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대부분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영아살해 부분은 신약 성서 외에는 기록이 없어서 좀 믿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헤롯은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 헤롯 대왕한테는 아내가 9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도 좀 이상하지. 자기 이름을 따서 이 헤롯이라고 이름 지은 아들이 4명이나 돼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헤롯은 역시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들은 모두 4명입니다. 헤롯 2세, 헤롯 아르켈라오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필립입니다. 물론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아들들도 있어요. 헤롯이 이전에 유대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 마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 이름이 각각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4세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두 9명이었는데요. 근데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헤롯이 점점 나이 먹고 좀 이렇게 점점 편집증 같은 게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이 영모를 꾸민다고 의심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4명의 헤롯은 모두 이제 마리암네가 아니고 다른 아내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원래 헤롯은 이 헤롯 2세한테 왕좌를 물려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스를 이 헤롯 2세와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셈이죠. 나중에 그 유럽 왕실도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에서는 핏줄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히 왕족들 경우는 친족 결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사실 지금도 이제 사촌 결혼하는 것도 좀 있죠. 삼촌 결혼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당시 이제 헤롯의 장자가 이제 다른 또 헤롯이 아닌 다른 아들이 또 있었는데요. 안티파트로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결혼에 반대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헤롯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헤롯 2세를 왕위 계승 서열해서 두 번째로 강등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티파트로스가 이 서열 1위가 되는데 BC 4년에 이 안티파트로스가 헤롯을 또 독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발각이 나가지고 또 죽여버렸죠. 그래서 헤롯 2세 엄마 마리암네,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가 아닌 다른 마리암네가 또 있습니다. 이 헤롯 2세 엄마 마리암네는 음모를 알고도 미리 말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헤롯 2세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헤로디아스와 함께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2세는 이제 나가리 된 거죠. 얼마 후에 헤롯 왕이 이제 병으로 죽는데 죽기 전에 3명의 헤롯 아들들한테 땅을 갈라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세 헤롯 중에서 제일 큰 헤롯 아르켈라오스한테는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을 줍니다. 이게 사실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알짜 땅이죠. 근데 결국엔 이 헤롯도 그렇지만 아들들도 결국 로마의 후견을 받는 속국의 왕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아들들은 헤롯 대왕이 가졌던 땅들을 갈라 가져가지고 이렇게 뭐 그리스로 테트라르코스 뭐 4분의 1을 가진 뭐 지배자 정도 됩니다. 좀 약해요. 나중에 아르킬라우스는 로마 문 밖에 나가가지고 쫓겨납니다. 나중에 갈리아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AD 6년에 아르킬라우스가 권좌에서 쫓겨나는데요. 이후에는 유대, 사마리아, 에돔 땅이 로마의 직할지가 됩니다. 직할지.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온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보다는 주로 카이사리아라고 항구가 있는 도시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소통하기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니까 어, 헤롯 왕 때 여기에 굉장히 큰 항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를 로마인들이 살기 편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로마식 극장도 만들고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로마식으로 건축을 해놨죠. 그리고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줬습니다. 갈릴리가 여기고 페레아가 여기죠. 그리고 셋째 헤롯 필립은 골란 고원과 시리아 일부를 줬는데요. 이쪽은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또 소위 젠타일 이방인들이 살던 것이죠. 헤롯 필립은 이제 AD 그러니까 서기 34년까지 여기를 지배하다가 사망하는데요. 이후에 또 로마 직할로 바뀝니다. 이 세 명 중에서 신약 성서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는 역시 세례 요한과의 갈등으로 유명하죠. 요약하자면은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인 파사일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나바티아는 여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형인 그 헤롯 2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스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근데 헤로디아스 쪽도 반했나 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스랑 그 헤롯 안티파스는 둘 다 각자 이혼하고 결혼을 해요. 엄청난 로맨스죠. 근데 이것도 또 삼촌과 조카의 결혼입니다. 그 후에 이제 헤롯 2세의 소식은 없는데요. 아마 로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촌과 조카 결혼은 이제 별거 아닌 모양이었는데 당시에 자기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이거는 유대 율법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 성경인 토라, 즉 구약 성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보시죠. 21절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형제 아내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물론 유대 그 토라에 따르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니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만약 형이 애를 못 낳고 먼저 죽으면은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안 대를 잇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일종의 뭐. 근데 하여튼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스의 결혼은 고대 기준에서도 고대 유대의 기준에서도 좀 막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맞게 깠나 봐요. 호로사석들 아닌가 뭐 이러면서 삼촌 조카 결혼이 제가 볼 때 더 이상한데 어쨌거나 하여튼 형의 마누라랑 결혼했다고 뭐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고 헤로디아스도 그렇고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죠. 또 그 설교를 듣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나중에 예수도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자꾸 커지니까 그걸 좀 위협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를 해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 식구들하고 친지 유력자들 모두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헤로디아스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난 딸내미 살로메가 춤을 추죠. 굉장히 잘 췄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뭐든지 소원을 하나 말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한테 말을 듣고 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는 깜짝 놀랍니다. 설마 그런 걸 요구할 줄이야. 성서에 따르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몹시 괴로웠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묘사를 한 유명한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20세기 초 프란츠 슈틱이라고 독일 화가가 묘사한 이 살로메를 좋아하는데요. 아주 테크닉합니다. 아주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옵니다. 참고로 그 신약 성서의 이 장면에서 살로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냥 헤로디아스 혹은 헤로디아의 딸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 아가씨가 이 살로메 아가씨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죽인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언젠간 죽을 생각을 했는데 막 이참에 죽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형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이 잔치 이미지가 합쳐져 가지고 대중매체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좀 방탕하고 좀 퇴폐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최근에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었죠. 여기 보면은 헤롯은 무슨 동성애자 잔치의 주인공 같이 나와요. 화장도 막 하고 해서 좀 중성적이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실제로 헤롯이 이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헤롯 안티파스 부분은 앞의 그 살로메 춤 장면과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이 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고 뭐 거의 두 장면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 즉 이제 헤롯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 이 직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의 사제들이 예수를 잡아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려가죠.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니들끼리 재판하면 되지 왜 이 친구를 나한테 들어왔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이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사형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서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마침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마침 이게 6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이거 헤롯의 관할이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헤롯한테 보내는 거죠. 핑계가 좋죠 아주. 그래서 하여튼 예수가 헤롯한테 가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은 헤롯은 실은 예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헤롯은 이는 바보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헤롯이 예수한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돌려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헤롯과 빌라도의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보시죠.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왜 사이가 나빴고 왜 사이가 좋았을까요? 성서에는 이 왜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권력 다툼이죠. 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속국 유대의 왕이고 그것도 이제 4분의 1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테트라르코스, 4분의 1의 지배자. 왕은 바실레우스거든요, 그리스어로. 근데 바실레우스가 아니고 테트라르코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테트라르코스와 로마가 파견한 현지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은 서로 관할 지역은 다르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서로 어느 쪽이 갑인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서로 볼 때 뭐랄까 좀 불편한 관계인 거죠. 걔가 원숭이 보듯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찜찜한 그런 관계죠. 근데 바로 이 사건에서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권을 존중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 즉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범인으로 간주되는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 즉 헤롯의 관할 지역 출신이다. 따라서 헤롯 왕이여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저놈 괜찮은데 싶기도 하겠죠. 나중에 헤롯이 보기에도 이제 별좀 약간 미친놈이긴 하지만 별 죄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예수를 다시 빌라도한테 보냈는데요. 이때 예수한테 화려한 옷을 입혀 보내잖아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예수를 조롱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빌라도한테 이렇게 고맙네 하는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죽여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시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예수 사건 이후에 몇 년 후 전 장인,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전 마누라와 이혼했잖아요. 그 이혼한 전 마누라의 아버지가 나바티아의 왕 아레타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레타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AD 39년, 그러니까 환갑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환갑쯤 되었을 때 로마의 새 황제 칼리굴라한테 징계를 받고 와이프랑 같이 갈리아로 또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속국의 왕이란 게 뭐 그렇죠. 뭐. 사실 뭐 이때 명목상의 문제가 바로 이 왕이라는 호칭 때문이었는데요. 헤롯이 공식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의 왕 바실레우스가 아니고 그리스어로 왕이라는 그 바실레우스가 아니고 테트라르코스 분봉왕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좀 약한 호칭이죠. 칼리굴라한테 이제 진짜 왕이라고 좀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는데 칼리굴라가 보기에는 금방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힘의도 좀 있었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로 헤롯 아그리파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그리파가 좀 약간 모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은 이 조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가 접수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릴 때부터 칼리굴라하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빨이 잘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니까 안티파스의 조카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죠. 손자. 그리고 이 아그리파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 죽인 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행전에 또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